가스 공급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장에서 생산되는 도시가스는 GIM에 설되어 있는 배관에 의해 각 사용자에게 공급되고 있다. 공급 과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그죠? 그래서 원료를 가지고 각 공장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배관을 통해서 이송을 하죠. 그래서 압축기를 통해서 뭐 압력을 주고, 그래서 압력을 통해서 이제 이송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홀더는 저장 탱크입니다. 그죠? 저장 탱크를 통해서 사용처로 이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압력 조정이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압송을 할 때는 우리가 뭐 고압으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멀리 이송을 해야 되니까 고압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공업용이나 업무용에서 우리가 고압을 사용하게 되면 뭐 그대로 압력을 받아서 쓴다든지, 또는 가정용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저압으로 또는 뭐 사용압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압력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압기를 사용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방식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우리가 고압, 중압, 저압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뭐 킬로그램, 우리가 뭐 압력 수치까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가스 공급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 고압과 중압, 저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저압 공급입니다. 자, 일반 수용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자, 일반 주택의 공급에 주로 사용된다. 그래서 가정집에 쓸 때는 가장 낮은 압력 사용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들어와서 우리가 사용하는 뭐 집에 쓰시는 뭐 가스 버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압력에 어떤 변화를 주느냐 해서 도시가스 공급 뭐 계통도 그림을 있습니다만은 잠깐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제조를 할 때도 압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처에 맞게 중간중간에서 배관을 통해서 정압기, 그죠? 정압기가 압력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떤 정압기를 거치면서 뭐 최종적으로 나오는 출구 측의 압력이 고압이냐, 중압이냐, 저압이냐, 그 과정, 그죠? 어떤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압이 되겠습니다. 자, 저압은 했고요, 그죠? 중압 공급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류로는 크게 지금 같은 경우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구 정압기를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매설된 중압가스 본관에서 직접 건물 내로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중압이 와서, 그죠? 중압이 와서 그냥 바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용 정압기 방식이다 해서 수용가의 건물 내에 정압기를 설치하고 중압의 가스를 저압으로 감압하여 가스기구로 공급하는 방식이 되겠다. 그래서 중압이 들어와 가지고, 그죠? 그래서 한번 정압기가 있다. 정압기라는 게 자체가 압력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정압, 맞추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중압가스가 감압된 가스로, 그죠? 그래서 전용 정압기를 사용한다,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구 정압기와 전용 정압기 방식을 같이 사용하는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빌딩에서는 이 공급 방식에 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저압과 중압 공급에 의존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쓰는 연소기구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 거기에 맞는 압력에 맞게 사용을 하는 방식이다, 혼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압 공급 방식. 자, 수송할 가스량이 많고 배관의 길이가 길 때
수송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 큰 배관을 사용하지 않아도 많은 양의 가스를 수송할 수 있다. 그래서 시설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압으로 보내버리면 배관 길이가 우리가 뭐 멀리까지 보내야 된다 이랬을 때, 그죠? 가스량이 많고 배관의 길이가 길 때 압력을 높여주면 배관이 작아도 된다. 큰 배관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경제적이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 이렇게 보시면은요, 작은 지름의 배관으로 많은 양의 가스를 수송할 수 있다. 그죠? 만약에 뭐 고압이 앞에서 같은 경우 10km 이상이다. 그럼 중압 배관이 1km다 가정했을 때, 그죠? 그럼 10km 한 번 보내는 거하고 1km 10번 보내는 이런 개념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름이 작은 배관으로도 충분히 사용하는 양을 공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고압 압송기 및 고압 배관, 고압 정압기 등 유지 관리가 어렵다. 그죠? 그 다음에 압송비도 높아진다. 그래서 배관 같은 경우는 뭐 절약할 수 있겠지만 압력을 높이는 장치들, 압송기, 우리 압축기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유지 관리 어려움이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고압 홀더가 있는 경우 정전 등의 고장에 대해서 안전성이 좋고 고압 및 중압 본관 설계를 경제적으로 할 수 있다. 고압 홀더 저장 탱크가 있으면 안전성을 가지는 거죠. 예, 중간에 저장을 한 번쯤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고압가스, 공급가스는 고압으로 압축되어 수분이 제거된 후 팽창된 것으로 건조되어 있으므로 배관 내에 녹건조에 의한 정압기 및 가스미터, 고무막의 건조 및 열화되어 고장을 일으키므로 방지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정압과 중압 혼용을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중압 방식에서 기구 정압 방식과 전용 정압기 방식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보일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중압을 쓰고 일반 연소기구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압으로 써야 될 그런 어떤 게 있을 경우에 그죠? 이렇게 같이 공급받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요 고압, 중압, 저압 그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자체는 구분했을 때 중압의 범위를 찾아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압력의 범위 요 세 가지. 자,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제 앞에서 뭐 무슨 방식 이렇게 있지만은 실제로 요거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일반 도시가스 공급시설 우리가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한 곳에는 누출된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환기 설비를 한다. 누출되면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환기 설비 한다. 맞죠? 그죠? 자, 이번에 공동구 안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며 전기설비가 있는 공동구에는 그 전기설비를 방폭 구조로 한다. 그죠? 저장탱크의 안전장치인 안전밸브나 파열판에는 가스 방출관을 설치를 한다. 저장탱크는 방출관, 그죠? 안전밸브 그냥 밖으로 뺄 때 주변에 그냥 이렇게 뿌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방출관을 통해서 좀 넓게 퍼뜨리는 그런 형태가 설명입니다, 그죠? 자, 저장탱크의 안전밸브는 다이어프램식 안전밸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해설에는 저장탱크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LPG 용기하고 저장탱크는 스프링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안전밸브 문제는 앞에서도 한번 뭐 기출 문제가 자주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안전밸브는 우리가 가용전식, 그죠? 파열판식, 그 다음에 스프링식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용전 같은 경우는 아세틸렌이라든지 염소, 우리가 산화에틸렌 이런 것들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열판의 경우는 우리가 통상 압축가스,
압축가스 용기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깨지는 형태니까요. 그건 뭐냐면 산소나 수소, 우리가 질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식은 LPG 용기나 저장 탱크의 안전 밸브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밸브의 형태도 확인을 해 두셔야 된다. 자, 가스 홀더의 압력을 이용해서 가스를 공급하며 가스 제조 공장과 공급 지역이 가깝거나 공급 면적이 좁을 때 적당한 가스 공급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급 지역이 가깝고 가깝다 이러면 뭐예요?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압, 우리가 저압, 중압, 중압인데 그죠? 그 다음에 고압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멀수록 압력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공급 지역이 멀거나 또는 면적이 넓을 때는 고압을 쓰고요. 가까울 때는 저압을 쓴다. 이건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스 홀더가 나오는데요. 자, 가스 홀더는 저장 탱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기능을 보시면, 자, 제조가 수요를 따르지 못할 때 공급량을 확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정전, 배관 공사 등 제조나 공급의 일시적인 중단 시 공급량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저장 탱크에 이렇게 저장을 해 놓고 이쪽에서 공급이 원활치 않을 때, 그죠? 공급해 주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저장해 놓는 저장 탱크다. 자, 조성이 변동하는 제조가스를 넣어 혼합하고 공급가스의 성분, 열량, 연소성 등을 균일화시킨다. 피크 시 배관 수소량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피크 시에 우리가 뭐 많이 쓸 때 이렇게 도시가스 같으면은 뭐 저녁에 밥 지을 때 이럴 때 있죠. 그때 이제 많이 쓰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배관 우리가 수요량을 감소시킨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 탱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스 홀더의 종류로는 유수식, 무수식, 고압 홀더, 우리가 구형이 되겠다. 그래서 종류 정도 좀 봐두시고요. 유수식, 무수식이라면은 저장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물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고압 홀더 구형, 동그란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송기, 앞에서 우리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압력을 높이는 장치, 압송기입니다. 그래서 가스의 수요가 적은 경우에는 그 압력으로도 충분하지만은 공급 지역이 넓어서 가스의 압력이 부족할 이런 경우에는 압송기를 사용해서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압력을 더해주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압 압송기, 중압 압송기, 고압 압송기, 자 이런 내용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부치제. 자, 부치제는 가스의 누설로 인해서 폭발이나 어떤 그런 위험성들,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스가 통상 우리가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는 무색, 무미, 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설이 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냄새를 집어넣습니다. 그죠? 집어넣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부치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치제를 먼저 기억하실 것은 뭐냐? 자,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독성이 없어야 된다. 그죠? 누설이 된다든지 했을 때 사람이 냄새를 통해서 알아야 되니까 독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냄새하고 구분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맡을 수 있는 냄새, 그런 냄새가 아니고 좀 역한 냄새, 그런 것들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저농도에 있어서도 냄새를 알 수 있어야 된다. 조금만 새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가스 배관이나 가스 밑에 흡착되지 않아야 된다. 배관 내에서 응축되지 말아야 된다. 부식성이 없어야 되고 화학적으로 안정해야 된다. 물에 용해되지 말 것. 토양에 대한 투과성이 좋을 것. 자, 완전히 연소하고 연소 후에도 유해물질을 남기지 말 것. 가격이 저렴할 것. 이렇게 읽어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부치제는 뭐다?
안전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안전해야 되고 다른 거하고 섞이면 안 된다 그 내용입니다. 다른데 뭐 섞인다기보다 분리가 돼 가지고 가스하고 분리돼서 다른 데로 흡수가 된다든지 그 냄새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뭐 토양에 대한 투과성 이런 것들이 있죠. 투과성은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묻어있는 배관에서 샜을 때 투과성이 좋아야 어떻게 돼요? 밖으로 냄새가 나오겠죠. 그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이런 것들 몇 가지. 나머지 것은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죠. 자, 부취제 구비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대로죠. 완전 유수돼야 되고 일상 냄새와 구분이 돼야 되고 물에 녹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토양에 쉽게 흡수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토양에 대한 투과성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부취제 종류별 특징인데요. 자, 요거 3개 냄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석탄가스 냄새, 양파 섞는 냄새, 우리가 마늘 냄새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보시면은 기출문제 이렇게 나오죠. DMS의 냄새는 뭐냐 이렇게. 그래서 마늘 냄새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그냥 그대로 부취제 구비 조건 내지는 부취제의 냄새, 자, 이 내용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취제 주입 설비. 자, 가스에 부취제를 넣을 때 어떤 형태로 넣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먼저 액체 주입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취제를 액체 상태로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다. 크게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펌프 주입 방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부취제를 직접 가스 중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그죠? 그래서 가스가 지나가는데 부취제를 그냥 바로 집어넣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화 주입 방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취제 주입 용기를 가스압으로 밸런스 시켜서 중력에 의해서 부취제를 가스 흐름 속에 떨어뜨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흘러가는 배관과 부취제의 용기하고 이 균형관을 설치해서 그 압력을 맞춰주고요. 그 압력에 의해서 이제 그냥 일정 시간 뭐 물방울 똑똑 떨어지듯이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부취제를 주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연결 바이패스 방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오리피스 차압으로 바이패스 라인과 가스 라인의 유량을 변화시켜 가스 밑에 부착된 부취제 첨가장치를 구동을 시켜서 부취제를 가스 흐름 중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스가 지나갈 때 액체를 떨어뜨리는 방식 3가지입니다. 그래서 방식 3가지, 요 크게 3가지 펌프, 적화, 밑에 연결 바이패스 방식. 자, 요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발식 부취 설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스 흐름에 부취제의 증기를 직접 혼합시키는 방식이다. 그죠? 그래서 부취제를 증기로 만들어서 직접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패스 증발식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크 증발식 이렇게 있습니다. 마찬가지 종류 정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가스 공급 시설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면, 그죠? 압축기, 그러니까 뭐 압송기에 우리가 뭐 압축기 이런 거 쓴다 그랬고, 홀더, 저장 탱크다 이랬죠. 정압기는 압력을, 그죠? 낮춰주고 또는 일정 압력을 유지시켜주는 장치가 정압기고요. 그죠? 근데 뭡니까? 용기는 관계가 없죠. 도시가스는 배관을 통해서 공급하지 용기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은 뭐 LPG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예.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